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1990년대는 홍콩 영화의 시대였단 말이야. 영웅본색, 첩혈상웅, 지존무상, 천장지구 등등 홍콩 느와르 영화뿐만 아니라 천녀유혼, 신용문 객잔, 신조염녀, 동방불패 등등 무협 영화도 인기가 있었단 말이지. 나도 한때 홍콩 영화에 흠뻑 빠져 살았었는데 홍콩 영화를 통해서 남자의 의리 그리고 강호의 도리를 배웠던 거야. 그래서 그런지 천녀유혼 요딴 식으로 된 한자 성어만 보면 일단 이게 홍콩 영화 제목인가 싶은 그런 알고리즘이 내 머릿속에 형성되었던 거지. 그러던 와중에 때는 바야흐로 1998년 가요계에는 오룡 비무방이란 혼성그룹이 데뷔를 하는데, 와 이건 뭐 홍콩 무협영화 제목도 아니고 그룹 이름 졸라 웃기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이렇게 이름만 뭔가 웅장했던 오룡 비무방은 그 이름과는 다르게 이렇다 할 임팩트 없이 사라졌지. 내가 오룡 비무방 처음 봤을 때부터 야 저거 망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제대로 망했던 거야. 그러다가 때는 바야흐로 2003년 또 한 번 뭔 홍콩 영화 같은 이름의 그룹이 가요계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동방신기였지. 이때도 난 동방신기? 야 동방불패도 아니고 뭔 중국 아이돌 그룹도 아닌 것이 이름이 뭐 이따위야. 우리 수만이 형 이제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러면서 얘네도 그 언젠가 오룡 비무방처럼 망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웬걸 동방신기는 데뷔와 동시에 가요계를 씹어먹으면서 대박에 초대박이 났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동방신기라는 이름이 전혀 웃긴 이름이 아니게 되면서 나는 수만이 형 능력은 의심하지 말기라는 첫 번째 레슨을 받게 되지. 그리고 2005년 SM에선 다시 한번 동방신기간지의 이름을 가진 걸그룹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천상지희였어. 사실 동방신기가 망했으면 천상지희도 이름 가지고 신나게 조리돌림을 했을 텐데 동방신기 때 배운 첫 번째 레슨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자중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어느덧 천상지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그러니까 천며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 이번 시간엔 여성판 동방신기였던 천상지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역시나 삽소리로 영상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여러분도 삽시간에 삼며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본다는 말씀도 아울러 덧붙여보아요. 천상지희는 2005년 SM에서 야심차게 내놨던 4인조 걸그룹이었는데 이게 SES 이후 8년 만에 SM에서 내놓은 걸그룹이었거든. 물론 천상지희 이전에 밀크나 신비가 있긴 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밀크와 신비는 SM이 아닌 SM의 자회사 소속의 그룹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자 같은 처지였던 거고, 그에 반해 천상지희는 SES 이후 처음으로 SM의 타이틀을 달고 나왔던 SM의 적자였던 거지. 이 SM의 백두혈통인 천상지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방신기의 여성판 컨셉의 걸그룹이었거든. 그래서 동방신기와 마찬가지로 이름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인 그런 장명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천무 스테파니, 상미리나, 지성 썬데이, 희열 다나였거든. 그렇지, 바로 천무, 상미, 지성, 희열 요 앞글자를 따서 그룹 이름이 천상지희가 되었다 이거야. 이 멤버들 중에 스테파니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천상지희 데뷔 이전에 이미 한 번씩 데뷔했던 경력이 있었거든. 다나는 2001년 솔로로 데뷔해서 2집까지 활동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천상지희에 합류하게 되었고, 상미 리나는 이사겐 지연의 지연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멤버였어. 그리고 썬데이는 일본에서 솔로로 데뷔해서 활동을 하다가 팀에 합류하게 됐지. 마지막으로 스테파니는 천상지희가 첫 데뷔였던 거야. 이러면 또 뭐 재활용 그룹이다 뭐 어쩌다 하면서 비하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미 데뷔를 했을 만큼 실력은 검증된 SM 최고의 자원들을 모아놓은 그룹이었고 그만큼 SM에서 공을 들인 걸그룹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수만이 여자 동방신기를 만들겠다며 본인이 직접 아주 열정적으로 기획했던 팀으로 알려져 있어. 이렇게 천상지희는 2005년 4월 드디어 싱글 1집 투 굿을 내고 드디어 데뷔를 한단 말이야. 내가 앞서 천상지희는 여자 동방신기라는 컨셉으로 나왔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 동방신기가 데뷔 초에는 아카펠라 댄스 그룹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의 데뷔곡이 허그였던 거고, 천상지희도 동방신기와 마찬가지로 아카펠라 댄스 그룹이라는 컨셉으로 나왔던 거지. 그래서 이들의 데뷔곡이 바로 발라드였던 투 굿이었던 거야. SM의 최정예를 모아놨던 실력파 그룹 천상지희였기 때문에 투 굿 라이브 무대는 너무 훌륭했지만 이 노래는 크게 히트하지 못했어.
이후 댄스곡 부메랑으로 활동을 이어가는데 원래 이들의 데뷔곡은 부메랑으로 점 찍어두고 있었다고 하지. 그런데 갑자기 투굿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썬데이도 부메랑으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노래로 가자면서 투굿으로 타이틀곡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아마도 멤버 4명 모두가 노래를 잘하는 실력파 걸그룹으로 그런 첫인상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솔직히 투굿보다 후속곡 부메랑이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좋은 노래였고, 이 노래는 중박 정도 치면서 나름 천상지희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지. 그래서 천상지희의 데뷔곡이 투굿이 아니라 부메랑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이렇게 성공도 실패도 아닌 애매한 성적을 기록한 천상지희는 2005년 겨울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일본 진출을 선언하지. 이름이 천상지희니까 이 그룹이 중국 시장을 노리고 기획된 그룹이 아닌가 했지만, 사실 천상지희는 기획 단계부터 일본 진출을 계획하고 만들어진 그룹이었어. 이렇게 일본 진출을 한 천상지희는 부메랑 일본어 버전으로 일본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일본에서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 진출도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던 거야. 이후 2006년 3월 천상지희는 싱글 2집 더 클럽을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내놓으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지. 이 노래는 부메랑의 파워풀한 느낌을 잇는 댄스곡이었고, 난 이 노래가 너무 좋았단 말이야. 야, 이거 되겠다, 이 노래는 대박이 나겠다. 요렇게 또 당시 방구석 가요감별사 우리 동네 탑백기로 활동하던 내가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이 노래가 살살 좋은 반응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SM 이 양반들이 정신이 나갔는지 우리나라에서 더 클럽 활동을 잠깐 하더니 갑자기 일본 활동을 하겠다고 일본으로 건너가 버린 거야. 이 인간들이 더 클럽 요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반응이 살살 오니까 요거 일본에서도 되겠다, 요딴 생각을 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래는 일본에서 딱히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 천상지희는 일본에서 싱글 2장을 더 내고 활동을 해봤지만 이 역시도 뭐 그냥 그랬고, 그렇게 천상지희의 일본 활동은 종료된단 말이야. 일본 활동을 아예 접었다는 게 아니라 천상지희라는 이름으로 활동이 종료된단 말이지. 2005년 천상지희는 본격적으로 진심으로 일본 진출에 도전해봤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 천상지희는 이름을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로 바꾸고, 멤버 이름도 천무, 스테파니, 상밀이나 뭐 요딴 식으로 괴랄하게 부르던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스테파니, 리나, 다나, 썬데이로 깔끔하게 바꾸게 되지. 그리고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싱글 열정으로 가요계에 컴백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파워풀한 댄스곡으로 주로 활동을 했던 천상지희가 이름도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로 바꾸고, 멤버들 이름도 깔끔하게 바꾸면서 활동 컨셉도 댄스곡이 아닌 발라드곡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오게 되지. 개인적으로 이 열정은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의 명곡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노래도 너무 좋았고 노래를 부르는 멤버들의 노래 실력, 음색 너무 좋았던 노래였거든. 흔히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를 메보가 4명인 그룹이라고 부르잖아. 진짜 멤버들 전부 다른 그룹 같으면 메보급 보컬이었단 말이야. 간혹 스테파니가 워낙 춤을 잘 추니까 댄스를 담당하는 보컬은 좀 약한 멤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스테파니는 SM의 보컬 부문으로 오디션 봐서 합격했던, 노래로 인정받았던 보컬이란 말이지. 그렇게 멤버 모두가 노래를 잘하는 그룹인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가 작심하고 발라드를 불렀으니 뭐 노래야 말할 것도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 노래도 크게 히트를 치지 못하면서 묻혔던 노래야. 이 노래 뮤비에는 소녀시대의 유나가 출연했었는데, 올해 2월에 나온 2025 SM타운 30주년 기념 앨범에서 소녀시대가 이 열정을 리메이크했단 말이야. 유나에게도 아주 뜻깊은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 이후 2007년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는 데뷔 2년 만에 드디어 아기다리 고다리던 정규 1집 한 번 더 오케이를 발표하는데, 이때 앨범 발매 전에 티저 광고를 했었거든. 이 티저 광고가 당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 광고를 통해서 앨범 발매 전부터 기대감을 고조시키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단 말이야. 이렇게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의 티저 광고가 아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가요계에는 티저 광고가 대세가 되었던 거지. 사실 가요계 최초의 티저 광고가 천상지희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확실한 건 당시 가요계의 티저 마케팅을 대세로 만든 건 천상지희라는 거지. 이렇게 앨범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는 2007년 5월 1집 한 번 더 오케이를 발표하면서 타이틀곡 한 번 더 오케이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노래는 켄지가 작사 작곡한 노래였고 참 잘 만든 노래란 말이야. 개인적으로 켄지의 명곡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서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 데뷔 2년 만에 드디어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면서 히트를 치게 되지. 한 번 더
번도 OK 시절 이들의 무대는 정말 대단했고 멤버들 미모도 최고조를 달리면서 말 그대로 천상지 더 그레이스의 리즈 시절을 찍게 됐던 거야. 이 당시 다나가 발목을 다치면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다나를 제외한 3인으로 잠시 활동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지. 개인적으로 한 번도 OK 이 노래가 참 야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노래 들어봐도 이 가사가 꽤 야하거든. 그런데 당시 기사를 보면 한 번도 OK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의 앵콜 요구에 다시 한번 공연을 해보자 뭐 곧단 뜻이라고 아주 어색하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던데, 가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의미가 전혀 유추가 안 되던데. 암튼 이렇게 드디어 2년 만에 꽃을 활짝 피운 천상지 더 그레이스는 한 번도 OK 이후 여우 그리고 댄서 인 더 레인으로 후속곡 활동을 이어가면서 이 노래들도 이제 좋은 반응이 살살 오고 있었거든. 특히 댄서 인 더 레인은 이건 진짜 너무 아까운 노래란 말이야. 이 당시 댄서 인 더 레인 무대는 지금도 역대 걸그룹 레전드 무대로 남는 무대 아니야. 팬들이 댄서 인 더 레인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그렇게 오열을 했지만 SM에선 얄짤없이 천상지 더 그레이스의 국내 활동을 종료해버린단 말이야. 뭐 좀 해볼만 하면 일본 보내고 뭐 좀 될만 하면 일본 보내고, 도대체 왜 그렇게 일본에 집착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암튼 또 그렇게 일본으로 가버리면서 흐지부지 됐던 거지. 사실 천상지 더 그레이스가 망한 그룹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망한 그룹은 아니었단 말이야. 가요 차트 1위를 찍은 그룹이 어떻게 망한 그룹이냐 이거지. 그놈의 일본병 때문에 그 기세를 쭉 이어가지 못했던 것 뿐인 거야. 그 리즈 시절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천상지 더 그레이스가 망한 그룹으로 기억이 되는 거지. 암튼 이렇게 한창 최고로 잘 나갈 때 일본으로 갔으면 일본 가서 성공을 했어야지, 어디 성공 못하기만 해봐라 이랬는데, 드디어 일본에서 2008년 발표한 천상지 더 그레이스의 싱글 히어가 나름 히트를 치면서 그 기세를 몰아 일본 정규 2집을 발표하면서 이제 일본에서의 성공시대도 열리는가 보다 했거든. 그런데 이때 스테파니가 허리 부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지면서 천상지 더 그레이스는 스테파니를 제외한 3인으로 활동을 지속하지.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 스르륵 이들은 활동을 하지 않았어. 아 진짜 그냥 은근슬쩍 어느 순간 보니까 천상지 더 그레이스라는 팀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지. 그렇다고 이 그룹이 해체된 것도 아니거든. 단 한 번도 공식 해체 선언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게 활동이 종료된 천상지 더 그레이스의 멤버 중에 다나와 썬데이가 천상지 다나 앤 썬데이라는 유닛으로 나 좀 봐줘라는 노래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이 노래도 킹지가 만든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이 노래도 참 좋아라 했었거든. 그런데 이 노래도 히트는 치지 못하더라고. 암튼 이렇게 천상지 더 그레이스의 유닛 그룹이 존재한다는 게 아직 천상지 더 그레이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아서 반갑기도 했어. 그렇지만 결국 천상지 더 그레이스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현재 멤버 모두가 SM을 떠나면서 천상지 더 그레이스를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 같아. 지난 2024년 다나를 제외한 모든 멤버가 모인 사진이 썬데이의 인스타에 올라오고 멤버 전원이 모인 단톡방이 공개되면서 혹시 천상지 더 그레이스 데뷔 20주년인 2025년에 뭐 큰 거 오나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아무것도 안 오는 것 같아. 스테파니는 현재 영어 발레, K-팝 트레이닝 학원을 운영 중이고, 리나는 장승조와 결혼도 했고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썬데이는 결혼 후에 연예계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나는 2020년에 SM을 떠난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이 없더라고. 이번 시간에는 그 시절, 아니 지금도 실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역대급이라고 생각하는 걸그룹 천상지 더 그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SM 최고의 자원들을 모아놓은 그룹, 그야말로 그 당시 SM의 어벤져스 같은 그룹이었지. 그런데 왜 안 되었느냐?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회사가 우팡좌팡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렸던 게 첫 번째 문제였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후에 일본 진출을 하던가, 아님 보아처럼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 그 기세로 우리나라에 돌아왔어야 했는데 이도 저도 아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러니 덕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SM의 어벤져스 천상지 더 그레이스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벤져스 구성을 보면 메인 DC 같은 히어로가 있고 스키다시 같은 히어로가 있잖아. 그렇게 조화를 맞추는 건데 천상지 더 그레이스는 멤버들 전부가 메인급이었던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 그래도 지금까지 모든 멤버가 보컬, 댄스에 외모까지 되는 어디 하나 구멍 없는 걸그룹은 이 천상지 더 그레이스가 유일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한다네. 데뷔 20주년인데 아직 천상지 더 그레이스는 해체하지 않았는데 천상지 더 그레이스의 무대 한 번 더 오케이? 묻고 싶다네. 즐거운 삽시간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